드디어 대망의 무명전설 결승전이 시작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최종 10인이 발표가 되었죠. 장한별, 황윤성, 하루,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 성리, 이창민, 정연호. 자, 이 10명의 참가자들이 드디어 결승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참가자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난 이 참가자가 나갈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반전에 거듭하는 이룬혜 씨가 좀 빠졌죠. 이룬혜 씨까지 총 10명의 10인이 마침내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결승전 무대 이미 녹화가 끝났어요. 끝난 상태이지만 왈가왈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대환 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앞선 리뷰를 통해서도 전달드린 것처럼 실력이 계속해서 일치월장하고 있다. 장한별 씨는 말해 뭐해 하겠습니다. 장한별 씨는 제가 볼 때 강력한 탑3 후보라고 제가 손꼽아 왔다라는 거죠. 황윤성 씨도 많은 팬덤에 의해서 탄탄하게 이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도 추가 합격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결국 그 경쟁을 뚫고 또다시 결승전에, 탑5를 차지했었던 참가자가 또 결승전에 오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이룬혜 씨가 거의 제가 볼 땐 역사를 쓰고 있지 않나. 무명 중 무명 아닙니까? 여기 나온 10명 중에 이대환 씨와 이룬혜 씨만큼 무명인 가수가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굳이 있다면 김태훈 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태훈 군도 사실 굉장히 트롯씬에서 트롯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룬혜 씨가 정말 가장 무명 중에 무명으로서 결승전에 진출한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이 성리 씨가 지금 드디어 현역가왕 때의 성적을 뛰어넘으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현역가왕 때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탑10, 최소 탑10은 확보를 한 상태이다. 지금 성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은 성리 씨의 우승을 의심치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객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번 결승전 때 반전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창민 씨는 이번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하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창민 씨 노래 잘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트로트와 잘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차이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창민 씨의 이 노래 스타일이 트로트와 잘 어울린다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연호 씨, 24살의 굉장히 어리고 젊은 트롯 신흥 강자인데,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보다도 마스터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종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연호 씨는 아마 다른 오디션에서도 또 한 번 출연할 경우 굉장한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누가 전설이 될 것인가, 결승전 1라운드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승전이 2개의 라운드로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 1라운드가 바로 히트곡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트곡의 탄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K트롯 차트를 씹어먹을 메가히트 신곡이 온다. 각 가수들의 신곡 무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신곡을 얼마나 매끄럽고 나에게 어울리게 소화를 해내느냐가 굉장한 장점이자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각자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다 하나씩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가히트 신곡이 우리 무명 가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했었던 준결승 무대도 음원으로 발표는 되지만 결국 각자의 신곡이 앞으로 향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곡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 가수가 앞으로 진짜 무명전설을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판가름 될 것인데, 참 흥미로운 건 이 메가히트 신곡을 설명하면서 나온 가수들이 이대환, 하루, 장한별, 성리, 네 가수란 말이에요. 4명의 가수가 딱 손꼽혔다라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수들의 엄청난 반전이 예고가 된다. 매번 예고편 때 그 다음 회차에 화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항상 그 위주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 이 4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다. 황윤성 씨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론혜 씨도 상당히 좀 신나는 노래, 그런 모습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이창미 씨 같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민수 씨로 보여집니다. 한복 차림으로 막 화려하게, 아마 국악 트롯 형태가 아닐까 싶고, 정연호 씨도 댄스곡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이렇게 신곡 무대를 펼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번 무명전설의 가수들이 상당수가 좀 신나는 곡들을 받았다. 그 신나는 곡을 받은 가수가 지금 보니까 박민수, 이창민, 성리, 정연호, 황윤성, 이 정도 가수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비트감 있는 빠른 템포 노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상대적으로 정통 트롯이나 아니면 발로트라고 하죠. 잔잔한 노래를 받은 가수들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우선 장한별 씨. 장한별 씨가 이때까지 막 엄청 빠른 템포의 노래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지고, 하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씨도 팀전에선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엄 템포 노래의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김태훈 군은 사실 굉장히 다방면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번에 신곡은 좀 조용한 노래를 받은 것 같고, 여기에 이대환 씨도 상당히 발라드 형태의 노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론혜 씨는 약간 조금 댄스는 없지만 미디엄 템포의 좀 태진아 씨가 생각이 나는 노래 형태를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템포 5곡과 발로트 형태 5곡을 나눠서 받게 됐다. 빠른 템포에는 박민수, 이창민, 성리, 정연호, 황윤성, 정통 트로트에는 장한별, 하루, 김태용, 이대환, 이룬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 어떻죠? 최종 탈락자는 3명입니다. 딱 3명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탑7을 선발해서 생방송을 갈 거냐? 아니면 탑10 순위만 형성된 상태에서 생방송으로 갈 거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첫 번째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역가왕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때 갑자기 빈야사 형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7을 미리 마스터단과 대국민 투표와 모든 것을 합산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1라운드 때 3명을 탈락시킨 이후에 아마 생방송 최종 결정 무대를 하지 않을까. 그럼 최종전은 뭡니까? 탑7의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전이 되겠죠. 아마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아직까지도 방심할 수가 없다. 추가 합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데스매치 형태가 아니라 10명의 가수들이 각자의 무대를 펼쳐서 아마 마스터와 관객평가단의 점수, 그리고 점수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1라운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2라운드 전에서 합산 점수를 발표해서 최종 10명 중에 7명의 순위를 나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모자이크를 아주 꼼꼼하게 쳐놨어요. 제가 저번 이 팀전 때 결과 발표하는 걸 이 팀 이름 길이로 판단을 해서 맞췄는데, 야,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청객들의 증언과 반응을 살펴본다면 9위, 10위, 6위 최종 순위가 막 바뀌어요. 왜냐면 6위였던 가수가 여기 보면은 국민 프로단의 점수와 1라운드 총점이 합산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6위였던 가수가 9위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탑 프로단 잘 보셔야 돼요. 최종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로 6위를 했었던 가수가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합산하자 1라운드 총점이 9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고, 8위를 차지했었던 가수가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합산하니 10위로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7위를 차지했었던 가수가 6위까지 올라가곤 하는데, 결국 현장에 있었던 국민 프로단,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이들의 순위를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원래도 중요했는데 결국 국민 프로단의 점수가 결정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건 순위의 대반전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국민 프로단 점수도 100%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는데 현장에 특정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저 가수를 견제를 해야 돼. 그러면 저 가수가 나왔을 때 내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상대적으로 저 가수에게 표를 안 주고 다른 가수에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가수가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 줄 알고 뽑고 누군 줄 알고 안 뽑을 겁니까? 제작진분들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민 프로단 점수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명의 탑3 후보들 있죠? 누굽니까? 하루, 성리, 그리고 장한별 씨까지. 굉장히 순위의 대반전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과 발표가 나오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3명의 탈락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뭡니까? 최종 탑7에 들어야 생방송 투표를 통해서 뭐 1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순위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굉장한 반전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6주차 대국민 투표거든요. 대국민 투표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지만 상당 부분 차지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위의 성리, 2위의 장한별, 3위의 황윤성, 4위의 한가락, 5위의 이대환, 6위의 최종원, 7위의 정연호입니다. 그러면 성리, 장한별, 황윤성, 이대환, 정연호 5명은 탑7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죠? 그럼 저기에 한가락, 최종원 두 사람이 탈락을 하면서 튕겨져 나갔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가수들의 이름을 좀 나열해 본다면 이룬해, 김태용, 그리고 정연호 씨가 7위에 들어갔죠? 이창민, 그리고 하루.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본다면 이미 4명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5명. 나머지 1명은 누구냐? 박민수 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엔 성리, 장한별, 정연호, 황윤성을 제외한 이룬해, 김태용, 이창민, 하루, 박민수 이 5명 중에 3명은 탈락이다.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마스터의 점수들과 이때까지 순위 같은 걸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위태로운 게 누굽니까? 일단 이룬해 씨. 그리고 누굽니까? 그 다음엔 사실 박빙입니다. 이창민 씨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하루 씨는 마스터단들의 점수가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훈 군도 거의 전승하면서 올라왔어요. 박민수 씨가 조금 위태로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번 준결승전 때 또 승리를 하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룬해, 박민수, 그리고 또 누군가 1명, 김태용, 이창민, 하루.
이 셋 중에 한 명이 결국 최종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 생방송 문자 투표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마스터단의 점수가 절대적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국민 프로단 점수에서 대반전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한별, 누가 누구에게 찍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딱 공개가 됐는데 이게 중반부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제작진분들의 편집점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논란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수들의 무대부터는 어느 마스터가 누구에게 점수를 줬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편성 프로그램 시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거 장면 한 5초 정도 보여주는 거 다 합해봐야 한 1, 2분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조작 논란이다, 주작이다, 뭐 마스터가 밀어줬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 판정단이 누구에게 점수를 줬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편집으로 잘라내고 덜어낸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 어찌됐건 그 다음 무대는 정연호, 박민수 두 가수의 대결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번에 어떠셨습니까? 제 리뷰를 보시던 분들. 제가 웬만한 유튜브 채널, 언론사보다 적중률이 높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지 않나요? 거의 한 99% 맞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박민수, 정연호 두 가수가 탈락할 것 같다라는 말이 돌지만 두 가수 다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결에서는 박민수 씨가 정연호 씨를 상대로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 1100점 대 300점대의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지만 어찌됐건 정연호 씨도 추가 합격을 나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곽희성 씨, 이대환 씨. 제가 곽희성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대환 씨가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비해 곽희성 씨의 이 노래 가창력은 어느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경연 중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환 씨가 어느 정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점수도 곽희성 씨는 추가 합격이지만 이대환 씨는 상대적으로 계속하여 승리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창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300점 대 193점. 정말 엄청난 역대급 점수 차이. 1114점 차이로 이대환 씨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대환 씨가 결승전에 가면서 저는 굉장히 좀 다크호스로 지금 꼽힌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대결이 펼쳐진 것이 이창민, 김태용. 전 이게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김태용 군이 노래를 잘하기도 했지만 보통 이때까지 오디션 방송을 보면 10대 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번 현역가왕3와 미스트롯3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스트롯4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10대 가수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명전설 그만큼 성리라는 가수가 하루라는 가수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지어준 실력자라는 거죠. 근데 성리 씨와 하루가 대결을 펼치자마자 하루 씨에 대한 악플이 막 쏟아집니다. 왜 저런 장면 하루만 보여주냐? 왜 일부러 보여주냐? 동정심 끌으려는 거 아니냐? 하루는 실력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다. 제작진이 또 하루 못하는 영상 스토리 보여준다. 우승시키려고 빌드업한다. 자, 이런 게 사실 성리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이게 버젓이 다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 이런 말 해버리면 하루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속상하고 성리를 정상적으로 응원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누가 이겼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가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성리 씨는 1절부터 치고 나왔어요. 확실히 1절 때는 저는 하루 씨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리 씨의 그 하이톤 음색이 저는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하루 씨가 승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흔들리는 구간이 없었어요. 성리 씨가 음정이 흔들린다거나 뭐 고음 부분에서 밀린다거나 말린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성리 씨에게 조금 불리한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리 씨가 자신의 가창력으로 뚫고 나온다. 근데 하루 씨가 놀라웠던 건 2절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수가 화음을 쫙 맞추게 되면서 하루 씨가 베이스 음을 담당하고 성리 씨가 이 메인 음을 담당하면서 화음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야, 이거 가슴에 와닿거나 편해야 하는데 간절함에 너무 과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씨와 노래를 부르면서 더 성리 씨와 잘 어울리는, 저는 이 두 가수가 좀 세트 플레이를 나중에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듀엣 활동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두 사람이 또 친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결국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559점 대 941점, 큰 점수 차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프로단 점수는 성리 씨가 소폭 한 10몇 점 차이가 났고, 탑 프로단에서는 하루 씨가 400점, 2배 정도 점수를 많이 받으면서 941점 대 559점으로 하루 씨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올 점수도 그렇고 앞에 나왔던 점수도 보면 기본적으로 1000점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뭐 큰 점수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다. 하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성리 씨가 패배하자마자 뭐 시청자 실시간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하루 씨가 승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미안해했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 성리 씨는 속상한 마음에 결승 진출 못하고 돌아가게 될까봐 너무 좀 걱정되는 마음에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로 추가 합격을 위한 무대를 섰다라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하루 씨가 형 꼭 올라와라, 누구보다 내가 가장 응원하겠다라는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가 합격을 위한 스페셜 무대가 펼쳐졌는데 곽기성 씨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긴장하니까 음이 떨어진다, 공부가 더 필요한 가창력이다, 1100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실 곽기성 씨가 아쉽게도 준결승 진출자 중에 왜 올라왔을까라는 논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승 진출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한가락 시험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관객단도 탑프로단도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자부활전 순위가 매겨졌고, 한 명을 제외하고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죠. 곽희성 씨가 7위로 탈락, 곽영광 씨가 5위로 탈락, 최정원 씨가 4위로 탈락, 의외로 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 1위는 성리 씨였고 2위가 이창민 씨였다. 의외였던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창민 씨의 국민 프로단 점수가 성리 씨보다 높아요. 참 의외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국민 프로단 점수가 좀 더 앞섰고 3위에는 정연호 씨, 그리고 결국 한가락 씨가 6위까지 추락하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리, 이창민, 정연호, 이창민 씨를 빼곤 제 예상대로 이렇게 세 사람이 결승 진출 추가 합격을 했고, 최종원, 곽영광, 한가락, 곽희성 4명의 가수가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승 무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도 재밌고 기쁘게 지켜보고 있으며 오직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대목이 결국 시청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탑 프로단에 출연 중인 손태진 씨 역시 기획력이 대단하다 라고 혀를 내둘렀고, 특히 이번 준결승전의 레전드 가수와의 듀엣 무대, 남성의 음역대를 고려하여 주현미 마스터를 제외한 탑 프로단의 트롯, 신세대, 9세대 레전드들이 각자 한 명씩 도전자 2명과 한 조를 이뤄 대결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전설이 전설을 만든다라는 취지로서 단판승으로 도전자 중 한 명은 바로 결승에 직행하는, 그러니까 이 추가 합격자에 뽑힐 가수들만 재대결을 펼치고 이 탑7이 전원 참석하는 무명전설, 전국 20여 개 지역을 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한번 장담을 해볼까요? 이때까지 있었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최근에 방영된 트롯 오디션 중에 무명전설의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서 보고 싶거든요. 제가 트롯 오디션 리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가수들 외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하는 전국 투어를 가서 보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무명전설만큼은 확실히 좀 남다르다. 전국 20여 개의 지역을 돌게 되었고 안양, 창원, 서울, 특히 조항조 마스터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됐는데 이게 참 독특해요. 레전드 마스터가 어느 정도 소절을 부르고 나면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노래 파트를 나눠서 각자의 파트를 불러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듀엣 무대처럼 비교도 되지만 이게 사실 레전드 마스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마스터가 가운데에 딱 서게 되면서 과연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나? 원곡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바로 옆에 양쪽에서 지금 이 노래를 커버곡을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원곡자의 느낌과 묻어나거나 원곡자의 느낌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화음을 쌓고 어떻게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